여러분은 할머니가 사마귀를 기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처음 보는 광경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 비친 시골 할머니 정원은 그야말로 기이한 세계였거든요. 으악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원 곳곳에 놓인 화분마다 초록색 사마귀들이 앞다리를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도하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박정순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75세의 연세답지 않게 등이 곱고 걸음걸이가 단단했어요. 기도하는 것 같지? 하지만 속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들은 기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냥을 준비하는 거야. 언제 먹잇감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지. 민수는 할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에게 사마귀는 그저 징그러운 벌레일 뿐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이런 걸 기르세요? 무서워요. 무섭다고? 이 작은 것들이?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왜인지 민수에게는 차갑게 들렸어요. 방학 첫날부터 민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라고 했지만 솔직히 시골은 지루하기만 했거든요. 게임도 제대로 안 되고 친구들도 없고.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이상한 기분은 지루함과는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를 산책하던 민수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길에서 만난 개들이 할머니만 보면 꼬리를 바짝 내리고 비켜섰거든요. 평소 사람을 보면 지저대던 개들이 말이에요. 이상하네. 더 이상한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네 손자구나. 참 잘생겼네.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야 해. 정순이 할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보통 분이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민수는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른들의 표정에 묘한 경외감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는데 그곳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왜 저기에? 할머니는 정원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치 돌조각처럼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금세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모습이 기묘했어요. 마치 사마귀처럼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주변을 살피셨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왜 정원에 그렇게 오래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줄게.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다. 그리고 강한 것과 약한 것도 있지. 하지만 진짜 강한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민수는 할머니의 말이 어려웠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마귀들처럼 말이야. 얌전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든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거란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정원에서 사마귀들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징그럽기만 했던 녀석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척하는 건가? 그때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사마귀 근처로 날아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사마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비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나비가 바로 앞에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사마귀의 앞다리가 순식간에 나비를 낚아챘거든요.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와, 맞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이기는 거야. 어느새 뒤에 서 계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너처럼 지켜보고 있었거든.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마치 사마귀처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묘한 경외감, 개들의 반응, 그리고 밤마다 정원에서 몇 시간씩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시는 모습까지. 할머니가 사마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할머니 자체가 사마귀 같은 건 아닐까? 민수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 사마귀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채로 말이에요.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위험이 다가올 때를 어떻게 알아채시나요? 민수가 할머니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듯한 기운이 온 집안을 감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 뒤로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즈음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더니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민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대한개발 최병호 대표입니다. 최병호였습니다. 52살의 그는 겉보기엔 점잖은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이 동네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데 할머니 댁 땅을 좀 매입하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상황을 엿보기 시작했어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걸 말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댁 참 좋네요. 정원도 잘 가꿔 놓으셨고. 최병호는 차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사마귀들이 있는 화분에 머물자 순간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사마귀를요? 네, 예쁘지 않나요? 얌전하고 조용해서 좋아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미소가 사마귀의 그것과 똑같아 보였어요. 최병호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대를 전부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할머니도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고맙지만 팔 생각 없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최병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 큰 집에 뭘 하시겠어요? 돈도 필요하실 테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웃고는 계셨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그게 무슨. 손자도 있고 이웃분들도 계시고 제 아이들도 있는걸요. 할머니가 사마귀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최병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할머니 참 재미있으시네요. 벌레들 말씀이세요? 그 웃음소리가 민수에게는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를 우습게 보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걱정할 테고. 최병호의 말투가 점점 거슬려졌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무력한 노인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른 분들은 다 팔기로 했어요. 할머니만 안 팔면 개발이 어려워져요. 최병호의 목소리에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개발 안 하시면 되죠. 할머니의 대답에 최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투자받은 돈도 있고 계약도 진행 중이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병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분위기가 변한 걸 감지했거든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아니요. 정말 안 파세요? 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럼 할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민수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일어나서 최병호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또 오세요. 차는 맛있게 드셨죠? 네, 고맙습니다. 최병호가 나가면서도 할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차에 올라탄 최병호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정확히 180도로 돌려서 차 쪽을 바라봤거든요. 민수는 소스라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나요? 마치 사마귀처럼 말이에요. 최병호도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는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최병호의 차를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걱정 마라.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밖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뭘 보고 계세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날씨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밥을 드실 때도 창문 쪽을 향해 앉으셨어요. 할머니, 그 사람이 또 올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기다리는 거지. 서두르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이기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이 민수에게는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서웠어요. 밤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어제처럼 의자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창문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사마귀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사마귀들도 할머니 주변에서 똑같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사마귀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또 하나 알려줄 게 있어. 네, 할머니. 진짜 강한 건 크게 소리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기다렸다가 정확한 때에 움직이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마귀들을 봐라.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도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거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민수는 정원의 사마귀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사냥꾼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최병호는 할머니를 우습게 봤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압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병호가 다녀간 지 이틀 후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사마귀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 그 작은 생명체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사마귀가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글쎄, 먼저 위협 디스플레이를 한단다. 위협 디스플레이요? 응, 자기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날개를 펼치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상대를 위압하는 거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승용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민수의 엄마 박영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43세의 영희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구나.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몸이 미묘하게 긴장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영희가 들고 온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가 뭔지 궁금했어요. 차 한 잔 드릴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영희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계시기 너무 걱정되세요. 뭐가 걱정이냐?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영희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보였어요.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할머니의 손이 조금씩 떨리는 걸 봤어요. 화가 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님께서 답답하시죠?
여기는 너무 외지고 병원도 멀고. 영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민수에게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팔아서 실버타운 비용으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눈빛이 변한 걸 느꼈어요. 영희야, 누가 시켰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팔라고 누가 시켰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영희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민수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왔었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가요? 최병호라는 사람. 너도 아는 사람이지?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냐? 할머니의 목소리에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꼈어요. 돈을 주겠다고 했지? 할머니를 설득하면 중개 수수료를 주겠다고.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킨 거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일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양팔을 좌우로 벌리며 영희를 내려다보셨어요.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거대해 보였거든요. 마치 날개를 편 사마귀처럼 말이에요. 영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내 집에서 나가거라. 영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위압감에 완전히 눌린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는 여기 그대로 둬라. 할머니가 돌볼 테니까. 하지만 나가거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럼 민수야, 엄마가 다시 올게. 영희가 황급히 서류를 챙기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영희가 나간 후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양팔을 벌린 채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정말 위협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마귀와 똑같았어요.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팔을 내리고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무서웠지?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틀렸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영희도 어려운 상황인 게야.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할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하셨지만 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속이면서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네, 무서웠어요. 그런데 멋있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자신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야 해. 할머니가 정원의 사마귀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 애들도 위험하면 날개를 펼치고 몸을 일으켜 세운단다.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강한 건 언제 그래야 하는지 아는 거지. 언제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함부로 쓰는 힘은 진짜 힘이 아니거든. 할머니의 말씀이 민수에게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할머니, 엄마가 또 올까요? 아마 한동안은 안 올 거야. 오늘 제대로 겁을 먹었거든.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병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른 수를 쓸 텐데. 무서워요. 무서워할 거 없어. 할머니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안심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강한 분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봤거든요. 밤이 되자 할머니는 또다시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더 오랫동안 더 집중해서 밖을 지켜보셨거든요. 민수도 창문 앞에 앉아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달빛 아래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거대한 사마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마치 다음에 올 더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사마귀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상대방이 절망에 빠져 마지막 수단을 쓸 때입니다. 영희가 도망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리는 달랐어요. 정중한 노크가 아니라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였거든요. 할머니, 누군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어요. 강석이구나. 할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멈이 어떻게 내 이름을?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최병호 밑에서 일하는 강석이었습니다. 최병호가 마지막 수단으로 보낸 조폭이었어요. 할멈, 똑똑하네. 그럼 왜 왔는지도 알겠지? 강석이가 협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밖에서 하기엔 시끄럽잖니. 뭐, 할머니 정신이 나갔나? 강석이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만 봐도 무서워하는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집 안으로 초대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어차피 할 말도 있을 테고. 할머니가 먼저 거실로 들어가시자 강석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런 무서운 사람을 왜 집 안으로 들이시는 걸까요? 앉아라. 차 끓여줄게. 야, 할멈. 장난하지 마. 나는 차 마시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강석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왜 저 사람한테 차를 주세요? 기다려봐, 민수야. 할머니를 믿어.
할머니가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했어요.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민수에게는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뭘 넣으세요? 특별한 재료야. 우리 사마귀들이 좋아하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며 작은 봉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회색빛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동나방 가루란다. 사마귀들 먹이로 쓰는 건데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좀 나지. 민수는 할머니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를 우리고 과자를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석이는 답답하다는 듯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자, 드세요. 우리 집 특제 과자예요. 됐어, 할멈. 나는 과자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권했습니다.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석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배도 고팠거든요. 에이, 그냥 하나만. 강석이가 과자를 집어먹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할멈, 이제 장난 그만하고 진짜 이야기해. 강석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최병호 사장님이 보냈어. 할멈이 안 들으면 다칠 수도 있다고 전화라더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최병호한테 얼마나 받기로 했니? 뭐, 그게 할멈이 알 일이야? 궁금해서. 사람 하나 위협하는 값이 요즘 얼마나 하나 싶어서. 할머니의 질문에 강석이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할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 알지. 너는 나를 위협하러 왔고 나는 차를 대접하고 있잖니. 그때 강석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강석이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화장실이 어디야? 저쪽 끝에 있어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석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동나방 가루를 넣으신 거예요? 응, 조금. 죽지는 않아. 그냥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지낼 뿐이지. 할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강석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할멈, 뭘 먹인 거야? 과자에 우리 사마귀들이 좋아하는 동나방 가루를 조금 넣었단다. 할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석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친 할멈,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속이 좀 아플 뿐이지.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나가기 전에 최병호한테 전할 말이 있어. 뭘 전하라고? 강석이가 배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내 땅에 대한 생각을 접으라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강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동나방 가루가 아니라 다른 걸 쓸 수도 있거든. 그 순간 강석이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멈, 정말 미친 거야? 미쳤을 수도 있지. 75년을 살면서 별일을 다 겪어봤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6.25 때도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 너 같은 애송이가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강석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배는 아프고 할머니는 무섭고. 알겠어. 전할게. 강석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잘 가거라. 아, 그리고 화장실은 자주 들려야 할 거야. 하루 정도는 계속 아플 테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자 강석이는 기어서라도 집에서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할멈, 진짜 무서운 여자야. 강석이가 중얼거리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강석이가 나간 후 할머니는 창문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이제 최병호도 포기할 거야. 그때 옆집에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78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쟁을 겪은 동지였어요. 정순아, 또 시작이구나. 김철수 할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어쩔 수 없었어. 저런 애들은 이렇게 해야 알아듣거든.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김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김 할아버지가 뭘 아시는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지. 김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셨어요. 전쟁 때부터 봐온 사이거든.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아. 민수는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봤지? 진짜 사냥이 어떤 건지. 네, 무서웠어요. 그런데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래,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힘이지. 할머니가 정원의 사마귀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 애들도 꼭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해. 그게 진짜 강함이란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밤이 되어서도 할머니는 정원에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편안해 보이셨어요. 위험이 지나갔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도 이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요. 사마귀처럼 완벽하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강석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원에서 사마귀들을 관찰하고 할머니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야,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 집에서 기다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시려 할 때였어요.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나가신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최병호였거든요. 할머니가 안 계시네. 최병호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창문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야, 꼬마야. 할머니 어디 갔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최병호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곧 오실 거예요. 나가세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꼬마야, 할머니한테 말 좀 전해줘. 마지막 기회라고. 최병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전해. 그때 민수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두르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이기는 거란다. 민수는 침착하게 최병호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나가세요. 이 꼬마가 정말. 최병호가 화를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차분히 기다렸다가 최병호가 방심한 틈에 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거든요. 아야. 최병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의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신 할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병호,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손자를 괴롭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인사만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마귀처럼 말이에요. 내 손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진정하라고. 할머니가 최병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양팔을 벌리며 그를 내려다봤어요. 민수는 또다시 할머니의 위협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했어요. 최병호, 너는 선을 넘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른을 상대로도 모자라서 이제 아이까지 위협하다니. 최병호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입 닥쳐.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최병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뭘 노리는지 다 알아. 돈이지, 돈.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져. 민수는 할머니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르신 게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 아니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에 최병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최병호가 황급히 도망치려는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최병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는 동나방 가루로 끝나지 않을 거야. 최병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강석이한테서 들었을 거였거든요. 최병호가 완전히 사라진 후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셨어요. 무서웠지? 잘했다, 민수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기다렸다가 기회를 노렸어요. 민수의 대답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강함이 뭔지 아는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수는 정원에서 사마귀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최병호도 이제 포기할 거야.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줄 게 있어. 할머니가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는 작은 사마귀 한 마리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내가 돌봐줄래? 저요? 정말요? 민수가 기뻐하며 화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척해야 하고, 때로는 사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그래야 하는지 아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민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민수야, 진짜 강함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지. 네, 할머니. 알겠어요. 민수는 손바닥 위에 작은 사마귀를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할머니와 똑같아 보였어요. 며칠 후
방학이 끝나 민수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없어도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거든. 민수는 가방에 사마귀 화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그때는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작별 인사를 나누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도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손바닥 위에 작은 사마귀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민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방학 이야기를 할 때 민수는 자신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마귀 할머니에게서 배운 진짜 강함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야, 방학 때 뭐 했어? 친구가 물어봤을 때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랑 사마귀 기르는 법을 배웠어. 사마귀? 징그럽지 않아? 아니야, 정말 멋진 녀석들이야. 기다릴 줄 알거든. 민수의 대답에 친구들이 의아해했지만 민수는 상관없었어요. 언젠가는 모두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사마귀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야.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마귀처럼 기다릴 줄 알고 필요할 때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뜨거운 여름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마귀 할머니의 여름은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작은 사마귀와 함께 자라날 민수의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마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랍니다. 기다릴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강함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생공감 사연이었어요.